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북의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북쪽으로 넘어간 해도, 한강 관련된 해도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을지 지금 북쪽으로 넘어간 비밀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가지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요. 자, 오늘은 북에 넘긴 해도에는 무슨 비밀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넘긴 한강 해도에는 수심과 암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의 대남 침투의 활용이 가능하게끔 북의 특수군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특전사 혹은 해군 특수전여단 또 정보사 이런 조직들이 있다고 하면요. 북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특수8군단이든 혹은 지금 경보병 여단 이와 같은 우리의 특수전 부대 즉 스페셜 포스에 해당하는 이런 침투 부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만약에 이 해도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면은 한강 하구를 쉽게 조류 간만의 물길을 이용해서 잠수교까지 혹은 저 위에 광진교 저기 워커힐이 있는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일도 아니죠. 왜? 잠수교 밑으로 통과해서 지나가다 보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핀 수영이라 그러죠. 물갈길 단 그런 영법을 우리가 아쿠아링을 갖다 끼고 야심한 시간에 움직일 것 같으면요. 보통 한 10km, 20km를 헤엄을 쳐서 간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특수요원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시절에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같이 담합을 하고 협조를 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서 북한 괴뢰 측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것뿐인가요? USB에 담긴 건요. 3급 비밀이 아니라 특급 비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북한 괴뢰의 침투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주었을까요? 왜? 북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북이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 당시 북한 측 조사 선박이 한강 쪽으로 다가오고 북한 괴뢰군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오기까지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한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의 비밀이 줄줄이 새서 북으로 넘어갔다는 이해됩니다. 이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과거 막혀 있었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는 목적을 세웠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하여 2019년 1월 달에 북한 괴뢰 측에게 이 한강 관련 해도를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가 총망라되어 전부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란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일 정도로 해도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보라 하겠습니다.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서 해저 지형을 파악해서 이것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공비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고 굳이 법률로 따지자면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하는 단심의 사형 처리를 되어야 될 바로 막대한
반국가 사범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었다, 건네줬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험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당시 9.19 군사 합의와 공동수로 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1, 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군에 있는 똥별들의 지적 수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 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 자,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주요 국가기관, 다른 데도 아닌 군대에서 무슨 사령관, 지휘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런 놈들이 별을 달고 군에서 지휘관 행세를 했어요. 실제 상황은 뭡니까? 전혀 다르죠.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파면을 시켜서, 즉 군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도 빼앗아 버려야 돼요. 이런 자식들한테는 국가 혈세로 주는 세금을 갖고 이런 놈들에게는 연금 주는 것조차도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 이 나라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팔의 정신인 사람들이 정부에도 없어요. 국회도 없어요. 사법부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 과거 임진왜란 때 우리 이 조선 왕실을 지켰던 게 왕이 지켰습니까? 관군이 지켰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지켰어요. 승병까지 일어나서 우리 절에 있던 스님들도 분기탱천하셔서 국가를 지키셨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과 권율 장군 이런 분들과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정예로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의 국민,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대우각성하시고 떨쳐 일어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를 뒀다가는요,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무엇을 해야 되죠? 국민들께서 이제 스스로 각자 도생을 하는데 기왕이면 연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부 연대의 힘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인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